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아저입니다. 오늘 신라면 하나 꺼냈는데 이거를 이제 부셔가지고 실제 재료로 넣어서 이제 측량 접시랑 도가니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좀 옮기는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 이제 시료가 실제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게 실제로 시료가 들어간 상태에서 실수를 하면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실습을 했는데 사실 실습 상태가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도. 네, 아직도 조금씩 실수가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실전에 바로 들어가는 쪽이 조금 더 실력 향상시키는데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걸 아예 넣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저울 갖고 왔죠. 네. 그런데 이게 저울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그램 소수점이 없는 저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 식품 산업기 사용으로는 그다지 적합한 저울은 아닙니다. 이런 저울은. 네, 왜냐하면 소수점이 아예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치만 사실 소수점이 측정되는 저울, 이게 소수점 자릿수가 내려갈수록 굉장히 비싸져요. 저울 가격이.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싸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저울을 일단 수평부터 맞춰야 되겠죠? 뒤에를 좀 풀어야 되겠네. 아, 너무 풀었네.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풀어야 되겠죠? 여기를 좀 더 풀고 여기를 좀 더 풀고. 네, 이제 0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0점이 맞춰진 상태죠. 이게 네, 초점이 오락가락하는데 이 정도면 0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저울이 초점이 맞춰진 상태, 이게 수평이 맞춰진 상태죠. 네,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네, 초점은 이제 이 카메라,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맞아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초점이 아니라 지금은 0점도 아니라 이거는 수평이 맞은 거죠. 수평계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수평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랑 요 왼 좌측이랑 우측이랑 이리저리 조절해서 제가 맞췄던 겁니다. 네, 그리고 라면을 좀 부셔볼게요. 근데 실제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라면 봉지가 나온다면 조금 잘게 부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료가 3g밖에 안 들어가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라면 부스러기가 크면 이게 이제 잘 안 빠져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접시를 가져올 건데, 네, 이게 라면 바울 막자 사발이거든요. 네, 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막자 사발에 이제 라면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셔야 할 용량이 일단 3g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양이 많으면 또 부시기도 더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튀어나가서 이제 좀 못 쓰게 될 시료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식품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시료가 요 안에 있으면 이제 클린하다고 보는데, 이 안을 벗어나면 그 시료는 이제 깨끗하지 않은 시료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줍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라면, 네, 일단은 꺼내보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줄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해요. 보통은 이제 이런 데 넣어가지고 투명 봉지에 넣고 이제 이거를 주면서 이제 부스러기 하나 가져가시오,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빼고요. 네, 스푼 필요 없죠. 네, 그래서 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라면 시료에 넣을 거를 생각하면 작은 거를 찾는 게 낫겠죠, 큰 거보다는. 그래서 작은 거를 하나 넣고, 근데 연습할 때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거를 집어서 좀 잘라서 이렇게 이제 시료에 이렇게 빻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습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 시험에는 4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또 충분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장비들도 다들 좀 안 좋은 장비들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작은 부스러기 하나 가져가다가 쓰는 게 맞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사실 이 포장지는 좀 식품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포장지예요. 원래 식품용으로 쓰려고 했다가 좀 이물이 있거나 뭐 좀 하자가 있거나 좀 그래서 그냥, 네, 그 좀 식품용으로 못 쓰는 포장지거든요. 이거 사실은. 네, 근데 어차피 이거 먹을 거 아니고 보관해놨다가 또 이제 실험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쓰는 거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이거는 따라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식품용으로 쓸 수 없는 포장지라서. 네, 이거를 이건 제 저만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 자, 이거 놔두고 그다음에 이거를 빻는 거를 연습을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지리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좀 곱게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죠, 이거 곱게 갈으려면.
잡는 법부터 잘못 잡았네요. 이거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실수를 했죠. 이걸 이렇게 잡지 않았죠. 아까처럼 잡으면 네,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손의 피로도가 금방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손이 금방 아파집니다. 그래서 네, 잡는 방법을 숙지하고 이제 하는 게 맞다라는 것. 이게 타이머인데 35분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면서 이 얼마 정도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일 겁니다. 35분이 아니고 잘못 말했습니다. 맨 처음만 35분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30분 맞춰져 있는 타이머인데 지금 첫 번째는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30분짜리 타이머일 겁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된 것 같죠? 보십시오. 이 정도면 거의 된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튀어나온 거는 네, 쓸 수가 없으니까 버리고요. 이 시디오를 잠시요. 좀 더 빠야 되나? 네, 그 다음에 이 봉은 이제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시료를 네, 옮겨야 되는데 일단 저울 좀 재볼게요.
저울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시료가 들어있고, 여기에 시료가 들어있죠, 여기에. 네, 여기에 시료가 들어있고, 잠시 이걸 좀 더 옮길게요. 네, 그래서 지금 라면 시료 여기 들어있죠. 네, 여기에 라면 시료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저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0점을 맞춰놨죠, 여기에. 네, 그래서 0점 맞추는 것도 조금 걸렸는데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측량 이거 도가니 한번 옮겨야죠. 근데 이게 한 3g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일단 도가니도 이렇게 그냥 빼면 안 되죠. 네, 사실은, 네, 도가니를 이렇게 옮겨서 뚜껑을 이렇게 빼고 여기에 넣어야 돼요. 네, 여기에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료를 한번 좀 넣어볼까요? 근데 원래는 이게 네, 스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푼이 이제 실험용 스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잠시 벌써 24g인데? 이럴 리가 없는데? 좀 이상한데? 아, 제 실수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 붓고요.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도가니가 올라간 상태에서 0점을 맞추고 네, 이게 시료를 넣었어야 됐죠. 그래가지고 3g 맞췄어야 됐죠. 네,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패인 곳이죠. 여기로 넣어야죠. 네, 지금 스푼이 없는 상태니까 뭐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3g 맞춰야 되는데 튀어나온 거는 일단 치우고요. 이거는 네, 클린하지 않은 시료니까 이 g 어, 3g 됐죠? 네, 이 정도가 3g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서 맞춰보면 이 정도가 3g이죠. 생각보다 네, 3g이 좀 많이 들어가요. 라면 같은 경우는. 간장은 5g이긴 한데 간장 5g은 또 네,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라면은 이제 3g도 꽤 많이 들어가는 간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 찼는데 지금 이게 3g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일단 네, 3g 맞췄으니까 네, 이걸 닫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한번 꺼볼게요. 이건 일단 필요가 없죠, 이제. 그래서 뭐 수분 정량이나 회분 정량을 하면 이제 이거를 네, 이제 정량을 다 마치고 한번 더 이제 저울을 재서 이제 좀 오차가 얼마나 나냐 이런 걸로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뭐 이 저울 가지고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점이 아예 없는 저울이기 때문에 이 저울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네. 그냥 이건 치우고요. 일단 부스러기가 주위에 좀 생긴 상태죠. 네, 아까 막 실험하고 뭐 빻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네, 회화로 데시케이터 모이 히팅 멘틀 모이 회화로 모이 데시케이터를 네,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히팅 멘틀은 네, 원래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히팅 멘틀 이렇게 넣을 수가 없겠죠. 실제 히팅 멘틀은 이렇게 오목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가 없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히팅 멘틀
이렇게 올리고 제가 손 떨리네. 히팅멘트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 겁니다. 아, 이거 에러죠? 네, 이렇게 뚜껑이 떨어지면 안 되죠. 아, 이거 왜 이래. 네, 이렇게 돼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거를 회화로 해서 아니다. 페어로가 아니라 히팅멘트를 해서 이제 이거를 마치고 예빗 하나 하고 그다음에 페어로로 한번 가져가야 될 텐데 실제 히팅멘트는 이렇게 잡아야 될 겁니다. 네. 재빨리 옮긴 다음에 회화로는 사실 이렇게 잡아도 돼요. 네, 그래서 회화로를 이렇게. 네.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잡는 방향은 조금 지양을 하긴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만 하고, 네, 실제로는 좀 웬만하면 안 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실험할 때 보면 요게 이제 스텐으로 된 접시 비슷한 걸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옮겼다가 그 접시를 옮기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네, 훨씬 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접시가 지금 네, 제가 준비물이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죠. 네, 그래서 방금 그렇게 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데시케이터에 옮길 때도 회화로도 사실은 네, 이거 열어야죠. 이렇게 되면 에러죠. 회화로도 이렇게 열어야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뚜껑 닫고 데시케이터에 옮길 때는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이 데시케이터도 그렇지만 실제 데시케이터는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데시케이터에 옮긴다. 그리고 이거는 뚜껑을 여는 과정은 없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데시케이터.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사실은 저울에 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로 이거 실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실험을 하려면 고온 조건에다가 시간도 겁나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어진 식품산업기사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0점을 재고 저울 재봤자 이게 실제로 값이 유효하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험에서 이제 실제 어떻게 됐는지 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이제 필답형으로 이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작업형이긴 한데 작업형이랑 필답형이 섞인 시험이죠. 식품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일단 시간이 이게 거의 다 됐죠. 네,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일단 끝내고요. 좀 이따가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게 측량 접시죠. 측량 접시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촬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저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